자, 인사의 변화 할 차례입니다. 인사의 변화는 또 크게 자, 인사와 변화의 얘기인데요. 하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본질에 대한 얘기, 인간이 뭐냐, 인간의 이런 본질에 대한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 생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개로 좀 나눠서 인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질에 대한 우리 동양을 공부하시는 분은 이 본질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흥미를 가질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부분은요, 이 생활의 부분도 생각보다 성리학 계통에 약간 첨부가 되어 있다고. 요거는 약간 온기 계통이고요. 요거는 성리 계통의 그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실 성리학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현재는. 근데 한동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성리학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그 당시 때 저도 후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요 본질에 대해서는요, 운기 얘기고요. 생활에 대한 성리 얘기인데, 이 부분은 저 공부하면서 별로 그렇게 그랬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요 부분도요, 상당한 성리라는 것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좀 등한시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듯이. 자, 운동과 변화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운동과 변화. 먼저 자, 요 차이, 용어 차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세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변동 이렇게 해보세요. 운동 그리고 변화 하는데 합쳐가지고 변동. 예?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용어를 씁니다. 이 부분 엄청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뭐가 있으니까 세 가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변화는 말 그대로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변화는 말 그대로 모였다 흩어지고, 예? 세상은 모였다 흩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 추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중으로 모이고 다시 흩어지고요. 예, 화로 발생하고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크게 하나의 기의 움직임이랄까요? 예, 그런 입장이고요. 이 운동은 음양입니다. 대립적인 세상은 그러니까. 대립적인 건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음양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대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고요. 이걸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양관계입니다. 음양관계. 그리고 이거는 음양관계고요. 예, 모였다 흩어지고 이런 부분이죠. 이건 취산의 관계고요. 예, 이게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동은 하는데 이 음양관계는 안에 있고 겉에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모양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은 크게 움직이는데 이 밖에서 볼 때는 모이고 흩어지고 이런 형태고요. 안에서 볼 때는 이 음양의 굴러가는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 안과 이 밖을 플러스 해놓은 이것이 변동입니다. 예. 변동은 그래가지고 용어들이 쓰는 게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 원리에서 크게 그 세 개를 분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주로 주역에서 많이 썼고요. 사용을. 그리고 변화라는 것은 운기에서 사용하고요. 용어 자체를. 예. 그래서 운동은 정형에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얘기 되시죠? 예. 이렇게 분류를 세 개를 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운동은 뭐냐? 운동은 말 그대로 반복이에요. 예. 음양의 반복이고요. 변화는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거고요. 변동은 안과 밖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밖의 얘기들이요. 예. 그렇게 해서 구분 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여기까지 다시 들어갈 필요 없었는데, 얘기 나온 거니까 한동훈 선생님의 얘기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맨 처음입니다. 268페이지. 맨 첫 부분이요. 예. 우주의 운동은 맨 처음입니다. 우주의 운동과 변화. 우주의 운동은 음양 상태로서 나타나는 바. 예, 운동은 음양 상태로 나타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음양 상태로 나타나는 바, 그것이 분열과 통일을 반복하면서
사와 물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자, 분열과 통일의 반복,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사와 물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예. 하나는 사건이고 하나는 물건입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사는 시간이고 물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와 물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의 변화가 질서 정연하다면 사물의 변화도 그 질서를 따라서 일어날 것이지만, 만일 우주가 질서를 잃게 된다면 모든 변화가 무질서한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우주의 일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또한 그 변화 상태를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주에는 뭐 변화가 있고, 예, 운동이 있고, 이 두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동 얘기를 안 하는데, 변동이라는 세 가지가 크게 움직입니다. 이 용어 자체지만 이것이 1D, 2D, 3D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예, 주요 운기 용어에 쓰는 용어도 아닙니다.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다음에 변고라는 얘기 있습니다. 변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변고라는. 이렇게 세상은 분명히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불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불규칙이. 세상은 규칙이 있으면서도 불규칙이 있어요. 사실 이 불규칙도 사실은 규칙 안에서 허용하는 불규칙이에요. 예, 그걸 변고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뭐냐면은 사실 지금도 변고예요. 지금 우리 기후도 변고입니다. 왜냐면 지금이 우리 6월이란 말입니다. 2009년 6월입니다. 6월이면 장마를 향해서 매우 덥고 날씨가 봄도 아니고 초여름에 들어가는 상당히 더운 날씨란 말입니다. 예, 여름에 들어가는. 그리고 올 6월에는 6월 말일이 하지가 있으니까, 이게 하지가 있으니까 상당히 더위를 향해 가는 그런 때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은 기축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유축에 있는 그 해서 그런지 토금입니다. 토금. 토 속에 금이 있어요. 확실히 금이 있어서 그런지 올해 날씨는 소위 얘기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요. 서늘한 바람. 조금 추운데 아침이라든지 저녁에 가면 추워요. 지금 짧은 입고 다니지만 사실 춥다고요. 이 6월 날씨가. 그리고 낮에도 햇빛은 때가 있지만 이 습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응달만 이제 햇빛 따뜻하게 비치는데도 조금만 그늘가면 춥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바람이 또 세고요. 금이 강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6월에 올해 지금 4월에서 그런지, 지금 4월이잖아요. 사유축의 사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금기가 셉니다. 제가 볼 때 금기가 세서 그렇습니다. 금기가. 사축이 맞아서 그런지 이 달이 금기가 셉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뭐랄까, 기존에 우리가 허용하는 그 기본 틀에 있는 그 규칙 속에서 불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변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변고도 사실은 그 규칙에도 허용하는 불규칙이에요. 예. 이 자체를, 그러니까 무질서라는 건 없다는 거죠. 우주에는 무질서는 없습니다. 다 질서정연하게 규칙으로 움직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허용하는 변고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변고라, 지금 같은 이런 변고라든지 금이요. 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9월 같은 데 가면은, 보통 9월 같은 데 가면은 이제는 좀 가을 날씨가 좀 나야 됩니다. 근데 이때도 그냥 열대가 계속 간다든지, 아주 매우 여름 날씨처럼 덥지만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거 다 이제 변고에 속한다고 그러는데, 그 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칙 속의 불규칙이에요. 자, 우주에는 무질서가 없다. 이어서 있습니다. 즉, 그와 반대로 지서정연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주인 것이다. 그렇지만 우주 운동은 규칙적인 가운데 불규칙이 있고 질서적인 속에 무질서가 있다. 이것을 우리 태가 부족이라고도 하며 기승부라고도 한다. 예, 그런데 운이 태가 부족과 기승부는 지축의 경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즉 이것은 현실 세계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 세계는 정상성이 어느 정도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